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영국에서 감세한 철에 따른 금융시장의 안정도 있었고요. 미국에서는 기업들 실적이 예상보다 좀 잘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간밤 미국 증시가 급등한 영향, 오늘 이 훈풍을 고스란히 맞고 장 초반부터 아주 강한 모습 우리 증시 보여줬죠.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폭이 좀 줄어들다가 오후 들어서는 다시금 상승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화요일장입니다. 네, 하루하루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는 요즘이죠. 현재는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 안쪽에서 코스닥은 1%가 넘어서 현재는 2% 가까운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카카오 그룹주들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가운데 메타버스와 게임주들도 오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시장 상황 반영해서 저희가 오늘도 대진표를 짜봤으니까요. 이상형 월드컵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새로운 분들도 모셨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그리고 이정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꼽은 8개 특징주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오늘 대진표 지금부터 공개해드리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가보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신바람 나는 메타버스죠. 미국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의 급등세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게임주인 위메이드의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인 위믹스 3.0 공개도 한몫을 하면서 주가는 급등세를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은 지난해 메타버스의 광풍을 리드했던 종목이죠. 선익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다소 좀 잠잠한 편인데 다시 제대로 치고 나가줄까요? 자, 1라운드 메타버스 대격돌을 기대해 주시고요. 네, 2라운드 엔터주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하이브와 큐브 엔터의 대결인데요. 먼저 하이브, 이 BTS의 병역 이슈로 좀 많이 내려왔던 종목이죠. 최근 BTS가 이 그룹 활동 공백기를 최소화하기로 결정하면서 병역 이슈도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이면서 오늘 상승 탄력 들어왔습니다. 한편 큐브 엔터는 그룹 여자아이들의 하반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엔터주 두 종목 간의 대결은 잠시 후 2라운드를 확인하시죠. 자, 이어서 3라운드입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 항공을 대표하는 대한항공인데요. 그동안 주가 많이 내려왔고 최근 증권사들 평가도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당장 오늘장은 3분기 실적 기대감, 이 기대감에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붙으며 주가를 올려갑니다.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성우하이텍은요. 요새 전성기를 구가한다고 봐야 될까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지난 일주일 사이에 주가를 50% 폭발시켰습니다. 세계 최초 전기차용 배터리 보호 복합 소재를 개발했다는 이런 호재로 무섭게 치고 나가는 성우하이텍인데요. 자, 3라운드의 대결도 잠시 뒤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4라운드 제약 바이오 두 종목을 한번 엮어봤습니다. 먼저 앱클론. 최근 카티 치료제 임상 성공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던 종목이죠. 주가 잠시 조정받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급등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한편 알테오젠은 공매도 금지에 대한 쇼커버링이 예상되면서 이 주가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다가 오늘 상승하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대진표를 공개해드렸고요. 자, 1라운드부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위메이드와 선익 시스템, 게임,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종목들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선택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먼저 이야기 좀 풀어볼 게 있습니다. 미국의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의 주가 급등세 앞서 언급을 좀 해드렸죠. 간밤에 주가가 거의 20% 솟구치는 모습이었는데 이를 활성 이용자 수가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무려 지금 23% 급등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점이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우리 증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이 게임주들 부쩍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1라운드에 이 종목들이 더욱더 눈에 띄고 있는 겁니다. 자, 위메이드나 자이언트 스텝, 맥스트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솟구치고 있는 모습인데, 자, 먼저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네. 메타버스 오랜만에 좀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을지 메타버스 쪽으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메타버스가 오늘 사실 어제 전일 미증시에서 로블록스가 이제 어저께 20% 정도 뛰면서 그렇죠. 장 시장도 좋지 않은데 이 관련 종목들이 좀 오르겠구나 하는 걸 이제 바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국내 시장이 너무 오늘 사실은 이거 아니라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시기 좀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뚜렷한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았고 그래서 오늘
이거로 인해서 오히려 카카오의 하락폭을 줄였다는 사실을 오늘 이게 되게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이렇게 메타버스를 볼 때 기술주에 좀 신경을 좀 더 관심을 가졌나 생각해요. 기술. 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볼록 렌즈라 불리는데 이제 옛날에 TV 바쁠 때 시작하고 이제 LED하고 나온 이제 홀로그램의 이제 기술이 이제 마지막 원천 기술이거든요. 예. 이제 영상이 이제 들어가고 이제 그리고 어지러움이라든지 고해상도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플랜 옵틱이라는 기술이 빛의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다양한 이 영상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가는데 네. 이제 그런 기술들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더 강할 겁니다. 미국보다는. 미국은 이제 플랫폼 기준으로 해서 저기 전 세계 시장을 이렇게 흡수하는 체계는 되게 잘 돼 있거든요. 네. 마케팅적인 부분에서는. 근데 그런 것을 보완하고 운영하고 체제 시스템화 시키면서 고도의 기술을 하는 거는 우리 국내 시장이 더 유일하게 잘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주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으로 쪽으로는 우리가 어찌 보면 먹거리가 더 많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시장에서 플랫폼 위주로만 조금 강한 움직임이 좀 보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미래 시장을 봤을 때는 저는 하드웨어가 더 성장할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 외에는 또 우리 반도체 기술인 뭐 DDR5도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역시 반도체는 그 첨단 기기에는 빠질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줘야지만이 우리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도 같이 주가가 동반 상승하고 그다음에 소부장 업체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사실 지금 시장을 한번 돌이켜 보면 네. 이런 시점에 선순환적인 왜냐하면 종목이 워낙 지금 오를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좀 빠른 시간에 올랐어요. 선익 시스템도 좀 빠른 시간에 올랐는데 위메이드에 좀 주목을 좀 하자면 지금 계속 이제 게임을 이용해서 이제 투자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그다음에 비트코인부터 여러 가지 있는 가상 세계, 가상 머니와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시장의 방향성을 잘 모를 때에는 사실은 이게 게임주가 더 좋을 수는 있지만 예. 이게 또 시장이 또 계속 가게 되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주들이 또 가기 때문에 좀 기술주에 좀 한번 방향성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네. 아무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일단은 첨단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OLED 생태계 확장, 메타버스를 가려면 OLED가 기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은 우리가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아무튼 시장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경기가 얼마 침체가 되면 기술주들은 또 하락하기 때문에 그 그렇죠. 점이 조금 아쉬운 분이기 때문에 변수는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럼요. 변동성 심한 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변동성 심한데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도 그렇죠. 좀 조심해야 되고 오늘이 고점이고 내일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계산 좀 해야 섣불리 지금 진입을 생각해서는 전혀 안 된다. 지금은 네. 진입 단계는 아니고 이제 떨어진 게 올라왔다. 그냥 그 정도 수준이지 이걸 이제 비전화시키려 가시화시키기는 좀 아직까지 이르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돼서 사실 플랫폼 쪽으로만 자꾸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쪽뿐만 아니라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환경을 구축할 만한 이 하드웨어적인 그 관련주들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의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 정도 너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올라온 거니까 당장 진입할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네, 이정우 전문가님, 역시 최인호 전문가님께서는 미래 먹거리로 메타버스 충분하지만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이정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메타버스? 저번 주 금요일 날도 제가 유메이드 맥스를 얘기하면서 지금도 뭐 괜찮은 가격이다. 네.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그렇죠, 네. 예. 왜 그랬냐면은 약간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메타버스, P2E 뭐 이쪽은 같이 엮어서 같이 가신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죠. 저번 주 금요일 날에는 P2E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주부터는 갑자기 로블록스의 실적이 잘 나왔어요. 왜 잘 나왔냐?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의아했어요. 왜? 코로나 때는 당연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게임하는 시간도 많고 그래서 그 이용자 수가 증가되는 건 맞다. 근데 왜 지금도 증가되지? 그러니까요. 이게 23% 굉장히 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본다면 이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컨텐츠의 파워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재밌으니까. 네. 이게 뭐 코로나가 그런 문제가 떠나서 재밌으니까 계속 하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메타버스가 자리를 잡으려면은 처음에는 약간 재미 그리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메타버스 열풍이 불 때 올랐던 종목들을 우리가 본다라면 컨텐츠, 자체적인 IP를 갖고 있었던 종목들의 대세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 메타버스가 기기 뭐 이런 부분도 점차 따라오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보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컨텐츠를 갖고 있는 회사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잘 한다고 봐요. 근데 좀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 하드웨어적이나 이런 부분은 전자회사는 성장이 멈추면 그대로 끝입니다. 네. 삼성이 굳이 핸드폰 접을 필요도 없는데 왜 접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팔고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기술의 발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메타버스는 이 전자회사에서 어떻게 본다면 달콤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맞춰 나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 쪽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성장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저는 길게 보면은 지금도 저가권이다. 많이 눌렸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기대해 보는 거는 제가 항상 메타버스 나오면은 얘기하는 게 네. 바로 아바타 2입니다. 아. 네.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네, 이거 여름부터 좀 얘기했었는데 예. 이게 12월 달 개봉인데 아바타 2를 개봉하고 예. 그 다음부터 3, 4까지 다 한 번에 제작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뭐랄까 그 당시에 또 제작을 하면은 이거 또 배우들의 인건비나 뭐나 이런 부분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에 다 제작하고 CG나 이런 부분이 다 그렇군요.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예, 이런 선진 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과도한 금액이 많이 들어왔을 때 네. 저는 성장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아바타 2 기점으로 3D 기술은 더욱더 성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영상 네.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도 더욱더 네.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아바타 2에 아마 천문학적이 독인 들어가고 예. 조단이었습니다. 조단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굉장하군요. 네, 이게 아바타가 전 세계 영화 최고의 매출액을 찍었던 예, 부분이고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어서 투자 제작비나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계속적으로 지금 단기간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눌려준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아바타 개봉일 그거에 맞춰서 조금 더 스케줄 매매를 해도 더 수익을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가 매수 기회라는 말까지도 같이 언급을 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종목들 좀 세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라운드에 올라온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네. 위메이드 그리고 선익 시스템의 대결이거든요. 당장 뭐 오늘장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좀 다르죠. 그렇죠. 위메이드는 많이 올라가고 선익 시스템은 다소 잠잠한 편입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둘 중에 어디로 가실까요? 위메이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위메이드 오늘 식구들이 다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위메이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알겠습니다. 바짝 오르고 있는 위메이드를 최인호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네, 이정우 전문가님께서도 최근에 좀 흐름 많이 보시잖아요. 네. 오르는 종목도 선택하시는 건가요? 네, 유메이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뭐, 사실 요즘에 많이 내려갔다가 한 번에 정말 솟구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아주 멋진 모습인데, 최인호 전문가님. 그러면 이 선익 시스템의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렇게 이슈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선익 시스템처럼. 네. 그렇다면 이거 철저히 좀 소외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AR하고 VR 정착기 전 세계적으로 제일 최고봉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릴 때 귀신의 집 기억나시죠? 네. 우리가 실제 사람이 움직이는데 그게 이제 모든 게 올 LED 들어서 전면, 바닥면 그걸 들어가서 우리가 뭐 입체 영상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안 들어갈래요. 어지럽고 토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플랜 옵틱이라는 빛의 그게 굴절이기 때문에 어지러움이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AR이나 VR 하면 토할까 어지럽은 게 그렇죠. 뭐냐면 네. 그게 초점을 잘 못 맞추고 아, 빛의 네네네. 영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모든 기술들을 발전시키려면 AR, VR 기술들이 발전이 돼야지만이 이 시장이 커져나간다고요. 예, 예. 네. 지금 우리 무역센터 지금 삼성동 가면 벽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렇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눈앞에서 가시 거리가 있으면 아직 그 기술까지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의 발전은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게임이라든지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게임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코인 알트코인부터 이런 시장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아직 게임이거든요. 왜냐하면 게임을 하면서 흥을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조정을 할 수 있는 패턴이 게임이거든요. 그 발전 단계에서 일단은 게임부터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뭐든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선은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위메이드는 아무튼 우리 지금 작년엔 같은 경우에는 한 10배까지 한번 12배까지 올랐죠. 바닥에서. 굉장했죠, 정말. 진짜 그렇죠. 굉장했지 않습니까? 눈 뜨고 일어나면 올라가고 눈 뜨고 일어나면 언제까지 올라갈지
진짜 기록을 진짜 가로채울 정도로 올라갔기 저 차트는 때문에. 정말 엄청났죠. 산이 네. 하나 솟아 있는 차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이 이제 완전 무시하면서 쭉 떨어질 때는 폭풍 낙엽처럼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바닥이 언제까? 그러니까 처음에 올랐던 바닥 시점까지 지금 거의 이제 맞닿는 시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제도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또 가능성은 또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오늘 사실은 상승분에 대해서는 저 게임의 대작, 그러니까 성공 대작, 니케의 흥행 성공 예감도 있고 서브컬처 일단은 관련 부분들이 좀 많이 지금 다른 게임에 비해서는 그나마 나아요. 왜냐면 지금 게임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시장에서 그다지 소외받고 있는 게 뭐냐면 재미가 없어요. 네, 재미가.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우리가 말하는 이게 클릭을 많이 해서 다운을 받아야지만이 어찌 보면 그게 성이 되는데 게임주들이 조금 약간 부진한 이유가 상당히 시뮬기로서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좀 그게 없다는 점이 굉장히 조금 부진하다. 네. 그래도 위메이드는 일단은 돈과 머니와 연관되어 있는 P2E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정호 전문가께서 위메이드로 골라주신 이유 간단히 좀 들어볼게요. 계속적인 얘기는 상징성입니다. 상징성. 네, 위메이드가 뭐 지금 뭐 게임이 대박 나건 하면 네. 더 추가적으로 더 오르겠지만 다른 P2E 게임이 성공해도 위메이드는 오릅니다. 왜냐면 그 P2E 게임 메타버스 NFT 광풍 불 때 대표 주자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제일 꿈꾸는 거는 그 플랫폼을 만들고 하고 싶어요. 유믹스라는 거를 이제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자체 네. 플랫폼. 그리고 유믹스가 그리고 코인에서 지금 어느 정도 상승세도 나와주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으면서 유메이드의 상승력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나오는 게임 니케도 솔직히 말해서 뭐 대박 나면 좋겠지만 안 나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분에 한몫을 할 거다. 한몫은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선익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은 하드웨어 쪽입니다. 하드웨어 네. 쪽인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 발전은 우리나라가 다들 잘하고 누구든지 솔직히 말해서 따라올 수가 있다라고 봐요. 너무 독점적인 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다. 근데 유메이드는 이 사업을 선정성을 먼저 갖고 있으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라이벌로 있었던 컴투스 계열, 컴투스 계열도 어떻게 본다라 유메이드가 제끼면서 이만큼 상징성을 만들고 있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 장국현 회장이 제일 꿈꾸는 거는 전 세계 P2E 관련 게임들 플랫폼을 유믹스로 통일시키는 거. 그렇죠. 포부가 대단합니다, 네, 지금. 꿈이 크다. 꿈이 크면은 그 절반만 해도 우리는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진짜 만들겠네요. 네. 네, 그래서 유메이드는 상징성 때문이라도 저는 가장 어떻게 본다면 메타버스 P2E 관련해 가지고는 제일 유명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다 위메이드를 골라주셨고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떨까요? 역시 오늘 그러네요. 뭐 완전히 솟구치고 있는 위메이드로 많이 좀 쏠렸네요. 75% 득표했고요. 위메이드 4강까지 진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익 시스템 관련해서는 가격 전략 최인호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야 좋을까요? 네, 저는 19,000원을 잡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19,000원 잡고 있습니다. 네. 네, 선익 시스템 메타버스 하드웨어 쪽 관련주죠. 19,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전략적으로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엔터주 두 종목의 대결이네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8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엔터주들의 대결로 가보도록 하죠. 사실 요즘에 엔터주들 분위기 괜찮았는데, 그 중에 하이브는 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이 BTS, 방탄소년단의 군대 병역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픈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하이브고요. 자, 이와 맞붙는 종목은 큐브엔터입니다. 큐브엔터는 이 아이들 그 대표 아티스트죠. 이 컴백에 대한 기대감도 안고 있는 종목인데요. 하이브와 큐브엔터가 맞붙을 때 결과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이정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둘 다 이제 얼마 전에 다 컴백을 했습니다. 네. 하이브의 미세라핌, 큐브엔터의 여자아이들이 컴백을 했는데 주가는 이게 컴백을 하는 주가냐라고 네. 볼 수가 없네요. 하이브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요. 그렇죠. 약간 방탄소년단의 군대 이슈가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 있고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요즘에 여자아이들이 먹여 살린다라고 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큐브엔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큐브엔터가 한 표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네, 저도 큐브엔터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이브 요즘에 뭐 순환 시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정호 전문가님, 지금 하이브에 대해서 사실 다들 마찬가지 의견일 테지만 네. 역시나 이 방탄소년단의 이 불안감 이게 너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본다라면
되게 긍정적이게 나왔다. 이제 드디어 이제는 이 소리는 안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나올 만큼 다 나왔다. 네, 아, 군대 맨날 군대 가냐 안 가냐 이걸로 주가를 엄청 잡아 먹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주가는 근데 이제 다시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떨어졌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예. 근데 어떻게 본다라면은 우리는 이제부터 이제 카운트다운을 세야 됩니다. 네. 어떤 카운트다운입니까? 군대를 가고 나서 이제 군대가 이제는 2년도 아니에요. 이제 금방 나옵니다. 1년 그렇죠. 6개월? 이면 나오는데 네. 이제 간 다음에 한 이제 1년 정도 됐을 때부터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 사야 되겠다. 네. 왜냐 우리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빅뱅이라는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는 YG 엔터테인먼트를 보고 나서 예. 이 하이브의 주가를 대입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바닥 다지고 어느 정도 되겠구나. 근데 제일 중요한 건 YG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빅뱅의 빈자리를 블랙핑크가 채웠는데 네. 이 빈자리를 르세라핌 이거 네. 발음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어렵다. 근데 이 그룹이 과연 그 대체를 할 수가 있을까? 이게 또 관전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계속적으로 더 밀어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하이브 그런데 요즘에 그 새로운 또 아이돌 그룹들이 강호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습니다. 강자들이 많아요. 네. 아이브도 있고 네. 뉴진스 많더라고요. 네,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일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이런 부분을 더 탄력성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하이브도 좀 더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바로 가시권이 될까 근데 단기적인 악재를 갖고 있던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부터 장기적으로는 분위기는 좋다. 솔직히 말해서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오르면은 엔터주에서 하이브가 가장 먼저 올라야 됩니다. 네. 근데 오늘도 비실비실한 거 보면 이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고 단기적인 방탄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력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큐브엔터를 선택했던 이유는 여자 아이들이 이제 컴백을 하는데 선 주문장료 70만 장을 돌파했어요. 여자 아이돌 수치로는 되게 예.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렇죠. 이 회사도 뭐 NFT 관련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고 막 한데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 엔터주로서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엔터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자아이들이 어느 정도 파급력을 보여줄지 그거에 따라서 주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항상 여자아이들이 나왔을 경우에 주가는 좋았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큐브 엔터를 선택했던 이유가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큐브엔터를 골라주신 이정호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 역시나 아직까지 하이브는 좀 BTS 군대 이슈 때문에 좀 가기 힘들까요? 저는 경기 침체 구간에서 빨리 군대 갔다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네, 차라리 군대 지금 경기 갔다 오도 경기가 좋아질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요즘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한 8개월, 6개월 네. 금방 갔다 오고 요즘은 또 연예인들 가면 문선대처럼 대부분 홍보를 활동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뭐 현빈처럼 해병대를 가겠습니까? 그 근황은 웬만큼 다 알아요. 네,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그다지 그렇게 크게 우리가 우려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팬층들이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실망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요즘엔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이브는 또 이번에 또 가는 시점에 대비해서 또 네. 신인들에 대한 또 모멘텀에 대한 거를 한번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주가가 바닥을 더 내려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올 가게 되면 더 왜냐하면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찌 보면 의구심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매출의 다변화가 이제 생기게 되면 이제 성장 지속성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BTS가 또 컴백하게 되면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엔터주가 사실 올 하반기에 경기 침체에서 좀 많이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떨어지진 않고 네. 이렇게 바닥을 다졌는데 하이브는 너무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제일 문제인데 이게 하이브라는 좀 좋은 소재인 BTS가 있지만 또 악재인 BTS이기 때문에 네. 어쩌면 1인 기업 같은 느낌이 드는 시장에서 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오려 스킨 거는 좀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은 주식은 주가가 말해줍니다. 아무리 예. 좋다 하더라도 주가가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하이브는 좀 당분간 이 저점 구간에서 계속 이렇게 박스권 횡보 구간을 좀 갈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가시면 되고 혹시 진입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의외로 네. 네. 이렇게 선뜻 이런 구간에 또 이렇게 매도세 나오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시간 지나면 다시 또 주가 제자리 찾아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가지고 계신 분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하이브보다는 큐브엔터가 지금은 낫겠다라는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확인해 볼게요.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아직 하이브에 대한 이 미련들이 좀 남아 계신 게 아닌가 싶네요. 네.
하이브로 많이 갔습니다. 67% 사실 뭐 주가 조정도 많이 받았고 앞으로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반영된 게 아닌가 싶네요. 자, 그렇지만 일단 두 분 전문가의 의견이 큐브엔터로 일치가 됐기 때문에 큐브엔터를 사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이브에 대한 가격 전략 이정우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야 좋을까요? 하이브요? 네. 네. 하이브는 16만 원 정도로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잡은 16만 원 가격은 약간 단기적인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2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년에 어떤 플랜을 잡고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항상 연예인들은 계속 세대 교체가 됐습니다. 예. 근데 그 교체에도 하이브가 또 주인공이 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관심사로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현재는 12,000원대 구간인데 12만원대 구간인데 16만원까지 가격 전략을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죠. 3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가보시죠. 오늘장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입니다. 일단은 대한항공인데요. 이 3분기 실적 요 기대감 때문에 오늘 매수세에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사실 이 인수합병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자문도 끼어 있어서 주가 많이 내렸다가 오늘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반면에 또 이 성우하이텍. 최근에는 이 전기차용 세계 최초입니다. 배터리 보호 복합 소재를 개발했다는 소식과 함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대한항공 대 성우하이텍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둘 중에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대한항공 가고 싶은데 네. 주가의 흐름이나 탄력을 봤을 때는 성우하이텍이 낫다 싶어서 성우하이텍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우하이텍 솟구치는 종목으로 가주셨고요. 네, 이정우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도 성우하이텍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아주 합이 잘 맞으시는데요. 그러시네요. 자, 최인호 전문가님. 대한항공 참 아쉽게 됐습니다. 주가로 계속 부진한 가운데 오늘 강하긴 합니다만 네. 이 상대가 성우하이텍이 너무 강하네요, 지금. 근데 대한항공을 무시하거나 하면 네.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고유가 고환율에도 굳건하게 매출을 올린다는 자체는요. 그렇습니다. 시장의 하방 압력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힘이거든요. 예. 네. 일단 대표적인 국적기 회사이고 일단 화물 수요가 그래도 계속 왜냐면 지금 계속 그래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화물이 뭐 끊어지지 않은 상태고 일단은 사람도 가고 화물도 가기 때문에 또 지금 화물 지금 그 금도 사실은 네. 지금 많이 조금 올라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되게 호재라고 저는 봐지고요. 네. 사람이 많이 갈수록 오히려 더 부진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지금 노선 확대라든지 그 도착하는 기항지 그쪽에 기항지에 또 포인트에다가 또 익스큐스 방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닫은 곳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화물로서 이 비중을 좀 잘 조정하면서 하면 대한항공은 올 하반기까지도 충분히 되고 지금 시점이 상반기 시점이 실적이 제일 많이 나오는 항공주들이에요 대부분. 왜냐하면 네. 여행 많이 가기 때문에 가을에는 그래서 그 지점을 생각했을 때는 대한항공 오늘 상승 좀 올라온 건데 의미 있는 상승이라 봐지고요. 네. 이 좀 안타까운 건 대한항공은 박스권에서 큰 힘을 못 받는 점. 그다음에 지주사 지금 한진카를 주가가 지금 무지막지하게 이제 빠져 있는 그렇죠. 상태고. 충격적으로 네. 내려갔죠. 또 진에어는 또 힘을 또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회사, 같은 그룹사 안에서 요동을 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지럽습니다, 예, 정말. 어지럽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이 변동성이 심하고 불안하다. 회사만 한 회사만 봐도 이렇게 변동이 심하면 예. 이 2,500개 종목들이 얼마나 변동이 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아무튼 탄탄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항공도 중장기에서는 지금 가격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거라는 전 누구든 어떤 전문가도 분명히 네. 말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요즘 급등세를 보여주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배터리 보호에 이제 우리가 네. 배터리가 워낙 비싼 건 자동차가 뭐 1억이면 네. 거의 한 50% 60%가 이제 2차 전지 관련 이제 금액이 들어졌습니다. 가장 핵심이죠. 네. 그 핵심을 보호하는 케이스를 네. 싼 거 쓰겠습니까? 비싼 거 쓰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걸 써야죠. 좋은 거 써야 되죠. 그 다음에 그게 또 케이스가 부러지지 않거나 더 좋은 튼튼한 소재를 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겠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비싼 거를 보호하는 장치를 복합 소재를 개발했기 때문에 세계 최초. 네. 네, 세계 최초죠. 이거 좋죠. 그러니까 기대감이죠. 그렇죠. 기대감. 예. 또 다른 회사가 또 개발 또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또 기대감에 앞서기 때문에 이 종목 올라갈 거라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실적도 있지만 기대감. 근데 이런 종목도 실적은 그다지 크진 않아요. 그냥 네. 기대감이 앞서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는? 그런 거는 이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고 네. 예상되고. 그러니까 대한항공 성우하이텍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성우 하이텍 가는 게 예, 맞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전문가님께서도 성우 하이텍 골라주셨는데 오늘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성우 혜택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네. 세계 최초 개발이 이 요즘에 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이번 연도 초에 한 거예요. 왜 지금 부각되는 겁니까? 이번 연도 초에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네. 이 회사가 뭐 매출이 뭐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막 팡팡 늘어나는 건 아닌데 네. 꾸준하게 계속 옥적으로 올라갔어요. 뭐 주가 5,000원짜리 회사라서 되게 이거 시총 되게 낮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시총도 높습니다. 4천억대 주가를 형성하고 그러네요. 있고 예. 매출액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거의 중견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탄탄한 회사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는 이유는 이때까지 너무 어떻게 본다라면 부각이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돼서 좀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들 솟구치는 것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 성화혜택이 개발한 지는 이번 연도 2월 달이나 네. 그랬는데 양산 시점은 그때인데 예. 계속 부각이 어느 정도 안 되고 있다가 요즘 트렌드가 금양, 미래나우텍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요. 갑자기 2차 전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올라가는 네.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찾아 나선 게 아닌가 지금. 네, 맞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예. 얘는 뭔데? 얘는 하고 있는데 왜 부각이 안 돼? 그러다 부각이 한번 탁 되니까 네. 이 회사 뭐야? 실적도 탄탄한데 너무 좋은데? 아하. 그래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요즘 트렌드에 맞는 성향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주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본다면 지속적인 하락세가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그 매물대를 돌파하는 상승세도 나왔어요. 약간 어떻게 본다면 오늘 갭 상승이 약간 꺼림직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메꿔지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 그 매물대를 다시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주가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성화혜택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이었죠, 그리고. 네, 대한항공과 성우화이텍. 대한항공에서도 네.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 항공주를 보자면 솔직히 말해서 다들 그럴 거예요. 다들 달러도 비싼데 누가 가 기름값도 비싼데 비행기 타면은 손해 아니야? 약간 이런 부분이 너무 강하다라고 생각이 너무 강하게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되게 억울한 회사입니다. 예. 왜냐하면 코로나 때 다 죽었어요. 모든 항공사 다 죽었는데 이 항공사만 죽을 안 썼어요. 네. 그래서 주가도 어느 정도 반등도 잘 나왔는데 정작 코로나가 끝나니까 주가는 거꾸로 가는 모습이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다. 약간 이게 보면은 좀 이 대한항공 주주들 되게 많이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코로나 때 얘는 이 섹터는 죽었어야 되는데 돈도 벌었어. 네. 그러면은 코로나가 끝나면 돈을 더 벌 거 아니야. 근데 더 내려가요. 근데 주가는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더 벌 것 같았는데 그만큼 많이 못 벌고 그때 잘한 것 뿐이지 그때 잘 지켰던 것 뿐이지 주가가 더 못 가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투자가 안 됐을 때는 예. 과감하게 손절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한항공은 어떻게 본다면 한진칼의 지분권 싸움이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서 더욱더 시장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아졌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더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성우화이텍으로 두 분 다 골라주셨는데, 자,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성우화이텍으로 좀 많이 가셨네요. 60% 득표했고요. 성우화이텍 4강으로 올려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대한항공에 관한 가격 전략 알아볼 텐데요. 현재 6%대 상승 중이네요. 최인우 전문가님, 네.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대한항공은 항상 마지값으로 25,000원을 잡는데 지금 시장에서 25,000원까지 가려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24,000원을 한번 보면서 가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항공은 일단은 우리나라 국가의 최고의 어찌 보면 지금 항공주들이 특징이 뭐냐면 아시아나도 자본금 잠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그래서 그런 펀더멘탈이라든지 재무제표를 잘 보면 들어갔는데 대한항공은 그다지 이렇게 의심을 안 해도 될 종목이지만 그래도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그래도 한번 실적과 일단 네. 회사의 일단 펀더멘탈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이 두 전문가 모두 다 좀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네요. 장기적으로 봐도 좋을 종목인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은 24,0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죠. 4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4라운드입니다. 먼저 앱 클론으로 보실 텐데요. 카티 치료제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장 바짝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제약바이오 종목입니다. 알테오젠, 코스닥을 대표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많이 그동안 내려갔죠. 이번에 갑작스럽게 더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 앱 클론 대 알테오젠의 대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정우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나을까요? 저는 여기서 알테오젠 선택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정우 전문가의 선택 알테오젠이고요. 네, 최인호 네, 저도 전문가님께서는요? 알테오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많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알테오젠을 주목해 주셨는데 이정우 전문가님, 알테오젠 앱클론보다 알테오젠으로 골라주신 이유 간단하게만 좀 들어볼게요. 알테오젠도 어떻게 본다면 저번 하락장에서 반등이 나올 때 네. 가장 큰 상승세를 견인했던 종목 중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네. 해드리고 네. 싶어요. 근데 요즘에 주가가 너무 처참하게 떨어지고 있다. 좀 과했죠? 네, 미끄럼틀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미끄럼틀입니다. 네. 약간 미끄럼틀인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면 이제 반등세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어떻게 보면 상위 종목 그렇죠. 약간 그런 부분 쪽으로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예. 알테온보단 알테오젠을 선택을 했습니다. 알테오젠이 조금 더 상징적으로 시총도 높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을 해주신 이유 이정우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봤고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께서도 알테오젠 골라주셨는데 네. 이유 한번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뭐 알테오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네. 바이오시밀러 회사지 않습니까? 네. 원래 뭐냐 또 코스닥에도 상당히 이렇게 입지가 있는 회사인데 예. 이 회사는 이제 성장 이제 호르몬 치료제 뭐 앞에 이니셜이 많이 붙어요. 뭐 이렇게 ALT 뭐 이렇게 한데 ALT B4라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걸 이제 상업화 시켜서 이제 돈을 시켜서 이제 수출 가시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내년 상반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액이 좀 크게 오를 거라는 예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이 바이오 시장이 나는 바이오 종목을 계속 하반기에 좀 갈 거라 생각하고 좀 네. 주가를 진입했는데 힘 다 못 써요. 힘을. 맞아요. 네. 여전히 바닥권입니다. 오늘 일동제약이 이제 또 코로나도 관련돼서 오늘 좀 아침에 좀 한번 좀 치고 올라가는 거 좀 네. 봤는데 이 바이오들이 힘을 좀 그다지 생각보다 지금 타이밍에 딱 바이오가 올라가야 될 타이밍인데 근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바이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해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제일 문제예요. 너무 주가가 너무 하방으로 예.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는 이 바이오 시밀러 또는 우리 말하는 이게 면역 항암제 체계되어 있는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고요. 자, 알테오젠은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네. 시장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보자 하면 들어갔고 엘크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이제 뭐냐 카티라고 하죠. K 그렇죠. 뭐 이게 CAR 뭐 T랑 카티라는 그 치료제 임상 결과에 따른 기대감으로 좀 오늘 주가가 좀 상승했는데 요즘은 일상만 돼도 오를 정도면 그만큼 바이오가 힘이 없다는 네. 삼상은 돼야 됩니다. 호재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의 흐름에 맞추어서 종목들이 좀 개별장에서 좀 크게 뛸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두 종목도 좋지만 네. 그 위에 있는 대형 메가톤급 종목들도 큰 종목으로. 같이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두 분의 의견이 모두 일치를 하게 됐습니다. 알테오젠을 두 분 다 골라주셨고요. 시청자분들의 의견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딱 6대4로 떨어지는군요. 네, 시청자분들의 선택 마찬가지로 알테오젠으로 가주셨습니다. 알테오젠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많이 오르는 종목이죠. 17% 넘게 오르고 있는데 앱클론에 관한 가격 전략 이정우 전문가님 본인을 또 시켜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격 네. 전략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바이오 종목은 솔직히 말해서 목표가보다는 손절가를 말씀해 드리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아, 싶어요. 네네. 왜냐면은 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해보셨던 경험이 있던 분들은 주가가 올라갈 때 못 팔았는데 손절도 못 해가지고 너무 힘들다라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에클론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손절가는 15,000원이 이탈한다라고 한다라면 과감하게 손절하시는 게 낫다라고 네.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15,000원 가격대가 상한가를 처음 안착했던 가격대예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눌림 주고 바로 오늘 올라가주는 모습가 나는데 이 15,000원을 깨진다라고 한다라면 좀 더 분위기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앱클론 현재 17,000원대 구간인데 손절가 15,000원대로 잡아주시면서 이 시점을 넘으면 손절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4강의 1라운드로 넘어가 볼 텐데요. 게임주와 메타버스 그리고 엔터주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1라운드입니다. 일단 메타버스 오늘 훈풍 부는 가운데서 위메이드 올라와 있죠. 로블록스 훈풍으로 반등세,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은 엔터주입니다. 하이브를 누르고 큐브 엔터가 올라와 있는데요. 위메이드 대 큐브 엔터의 대결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어떤 네. 종목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사실은 게임주가 오늘 사실 시장에서 오늘 민주가 될 가능성이 거의 한 좀 되게 높아요. 네.
그걸로 가야 되겠죠. 위메이드로. 네, 위메이드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위메이드 선택해 주셨고요. 이정우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도 위메이드를 네. 선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정호 전문가께서도 마찬가지 오늘 뭐 의견일치 계속되고 있네요. 그러네요. 자, 네. 최인호 전문가님 역시 오늘장 이렇게 강한 위메이드 이거 뭐 여기서 눈길을 돌리기가 어렵네요. 근데 사실 위메이드를 들어가던 진입 주위에 봐도 진입 네. 구간에 들어갔을 때 고점에서 물리실 분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물타기라고 불리는 평단가 낮추는 어찌 보면 오늘의 저 거래량이 어느 정도의 이제 박스권의 이제 진입 구간인지 다시 올라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되게 좋은 신호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네. 그래서 위메이드에 많이 관련된 종목에 진입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종가 기준으로 해서 또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게임주 중에서는 저는 대장주는 위메이드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흥행에 아까 전에 다른 필요 없이 그냥 네. 무조건 이쪽은 메타버스 관련 종목으로 또 일단 끼어져 있고 우리 말하는 블록체인에 또 한 기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솔루션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계속 한번 주가가 떨어지도 올라가다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네. 저는 봐집니다. 오히려 카카오 게임즈보다도 저는 한 단계 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 네. 게임즈는 이번에 또 카카오 사태로 인해서 네. 좀 약간 시야에서 좀 많이 좀 멀어진 게 있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좀 찰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카카오 게임즈가 나쁜 게임은 아니지만 네. 오히려 카카오 그룹사에서는 제일 낫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보다도 위메이드가 저는 더 좀 네. 경쟁력이 더 높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게임주 중에서도 위메이드가 탑이다 이렇게 선택을 또 해주신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정호 전문가께서는 위메이드 골라주신 이유 뭐 비슷한 맥락 아닐까요? 네,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예.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큐버 엔터도 물론 좋은 회사입니다. 네. 중소형 엔터로서 강자고 든든한 아이돌이나 이런 부분도 잘 키웠다고 보고 있고 여자 아이돌뿐만 아니라 이제 B2B도 어느 정도 이제 대비 가시권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차트로 봤을 때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우상향을 해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 이제는 사람들이 한 번은 더 올라갈 기대감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예. 위메이드가 너무 지금 분위기를 탔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이 또 한 번 분위기 타면 또 무서운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슬슬 다시 올라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 위메이드가 이번에도 또 배신을 한다면 내년에는 아마 5G꼴로 날 겁니다. 네, 아마 이번 연도까지 마냥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메타버스가 더욱더 좋아질 네. 거다. 내년에도 이 메타버스 P2E가 안 좋아지면 5G처럼 그렇게 꼴 나니까 제발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잡고 있는 게 위메이드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위메이드가 어찌어찌 해던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놨으니까요.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플랫폼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전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위메이드의 게임과 메타버스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다 위메이드를 골라주셨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시청자분들의 선택, 네, 상당히 승부가 그러네요. 박빙이었는데, 그래도 위메이드가 조금 더 가져가는군요. 자, 위메이드 이렇게 결승전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쉽게 떨어지게 된 큐브엔터 관해서는 가격 전략 이정우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야 좋을까요?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예. 가격 전략을 네, 현재 저는 16,000원 18,000원까지도 네. 보고 있었는데 네. 이 18,000원으로 잡은 이유가 한 번에 그 상승세는 나올 것 같아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차트는 다 만들어졌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18,000원 정도 찍었을 때 그때는 이제 매도 타임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큐브엔터 18,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부품 쪽으로 성우하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전기차용 배터리 보호 복합 소재를 개발했다는 점이 부각이 요즘에 되고 있죠. 급등세를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반대로 단기간에 그 과도한 낙폭을 좀 보였던 종목입니다만 다시 한번 또 반등을 나타내는 모습이죠. 성우하이텍과 알테오젠의 대결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나을까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입니까? 네. 자,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 알테오젠으로 갔습니다. 성우하이텍 이 기세 좋은 종목을 누르고 알테오젠으로 선택을 해주셨고요. 네, 이유는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예. 이정우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는 성우하이텍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정우 전문가께서는 성우하이텍입니다. 네.
그럼 이유를 또 들어봐야겠죠. 네. 최인호 전문가님 알테오젠 아까 골라주셨는데 제가 말했던 ALT B4라는 게 이제 히알루로 니케라제라는 이름이 좀 발음 왜 이렇게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되게 없으면 히알루로 니케라제라는 건데 어지럽네요. 이게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가시권들이 되면 이 회사는 성장이 큽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그러니까 정책, 뭐, 이렇게 근거 없는 기대감이 아니라 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코앞에 다가왔나 봐요. 다가왔어요. 다가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회사 무시하면 안 되는 종목이잖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테오젠 하면. 코스닥 시총 최상위 아닙니까? 그렇죠. 최상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지? 제약회사가 이 바이오 회사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카피하는, 어찌 보면 물건을 카피에 똑같이 하는 건데, 세계 10대 제약사들도 이 회사의 기술력만큼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로 이게 BLT, B4라는 이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는 바이오 종목들은 정체성 뭐가 한계가 뚜렷한 가시가 들었으면 이런 종목들은 포트리 터질 생각하고 지금 주가도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네. 이제 잘 나갈 때는 한 5만 원대 근처도 다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이상하게 많이 빠져가지고 좀 저도 계속 주식 보면서 지금 알테오전을 계속 유심히 보고 있는데 단기 수익권을 내기도 참 좋은 종목인데 지금 뭐 시장이 네. 워낙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져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에 갔을 때는 지금 공매도 관련 또 종목도 포함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알테오젠이 성우 하이텍보다는 성우 하이텍 좋죠. 실적도 좋고 이미 많이 상반기에 뭐 올랐고요. 1조 한 7, 8천억 정도 오르고 상당히 무서운, 왜냐하면 이건 소부장 회사 수는 되게 커요. 근데 네. 이 비싼 회사 되게 많아요. 화신도 있죠. 예. 다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네. 부품이 18,000개 이상을 쓰는 부품 회사가 그렇죠. 충분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오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정호 전문가께서는 반대로 성우 하이텍 골라주셨는데, 이 기세 여기서 끝날 게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성우혜택 우리가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 2차 전지 쪽으로만 알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강자입니다. 네. 자동차 부품 업체고 범퍼 레일이나 이 사이드 멤버 이 쪽에서는 범퍼 레일 쪽에서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거의 네. 현대차에 독점적으로 납품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영업이익이나 매출액도 탄탄하다. 작년 매출액이 3조가 넘은 걸로 알고 있고 영업이익도 거의 10%는 안 되지만 9% 정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탄탄한 부품 회사다. 근데 이제는 차세대 2차 전지 관련 사업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네. 전기차가 늘어나도 어차피 얘네가 기속적으로 했던 자동차 부품 범퍼나 이쪽은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차피 이 회사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전기차로 가면 경량화를 해야 되는데 이쪽 관련해서 경량화도 이 성우하이텍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빚은 되게 늦게 바랬지만 예. 지금도 뭐 충분히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조금 잠잠해지고 눌러주는 느낌이 났을 때 금양 차트를 보시고 나서 이 종목을 좀 대응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급등세 보였던 금양과도 같이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 자, 성우하이텍 대 알테오젠 한 표씩 받아갔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결승 진출 종목을 가려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어떻게 됐을까요? 네, 성우하이텍이 역시 기세가 좀 더 강하죠. 62% 득표를 했고요. 성우하이텍을 결승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알테오젠 관해서는 가격 전략 최인호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야 좋을까요? 네, 5만 원 잡지만 일단 실질적으로 한 48,000 정도 잡고 있고요. 일단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ALT B4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이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기대감이 상당히 또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한번 참고해 보시고 목표가 48,000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역시나 좀 기대감이 확실히 있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 주시면서 48,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전략 잘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오늘의 미인주를 가릴 그런 결승전만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인주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2사기 월드컵 지금부터 결승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위메이드. 오늘장 훈풍받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급등세를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성우하이텍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새롭게 부각되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 크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위메이드와 성우하이텍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도록 하죠. 네, 이정우 전문가님 일단 오늘 다 두 종목 다 오르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가야 할까요? 이거 되게 고민스럽습니다. 예. 네. 차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위메이드가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
위메이드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위메이드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이종호 전문가께서는 위메이드 골라주셨고요. 네, 최인우 전문가님께서는요. 블록체인의 훈풍을 타고 고고싱하는 위메이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마지막에 두 분의 의견 다시 하나로 모였습니다. 자, 두 분 다 위메이드 골라주셨는데 이종호 전문가님 어떤 점이 고민이 많이 되신 거예요? 항상 미인주가 안 되고 2등이 돼야 네. 주가가 더 잘 오르더라고요. 잠깐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성우하이텍이 이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고 사실 가리기 참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둘 다 가리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위메이드를 선택한 거는 약간 위메이드 맥스랑 위메이드가 약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차피 비슷하게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위메이드는 어떻게 본다면 위메이드 맥스보다 약간 반등세나 이런 부분이 더 약했다. 그래가지고 위메이드가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유믹스 3.0이 이제 20일 날 이제 공개가 됩니다. 코앞이죠. 네,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차익 실현 내일까지는 좀 먹을 구간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위메이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께서도 위메이드 골라주셨는데 위메이드는 항상 네. 이야기했지만 그냥 오늘 그 팩트 있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난 위메이드보다는 위메이드 맥스랑 위메이드 네. 플레이어를 더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위메이드에 비해서 주가가 낮고요. 그다음에 공매도에 관련된 부담감도 없어요. 역시 요즘 예. 공매도 때문에 참 그래서 당연히 그런 종목을 뛰어넘으니까 항상 뭐든지 종목을 선정할 때는 네. 첫 번째가 안 되면 차선책도 같이 보면서 지금 왜냐 시장이 어떻게 돼? 내일 또 빠집니다. 또 이런 종목도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덜 빠지고 어떤 종목이 더 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웬만하면 주가 부담이 낮고 공매도에 일단 타겟에 좀 열악한 부분을 찾는 게 저는 오히려 주가에 낫다. 그래서 같은 식구 중에서 잘 골라라. 네. 큰 형님을 데리고 갈지 네. 막내를 데리고 갈지 저는 막내를 그냥 키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 두 종목 가운데서는 위메이드로 골라주셨고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반대네요. 네. 성화이테로 갔습니다. 위메이드는 사실 지금까지 많이 너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지 요즘에 기세 한창 붙이고 있는 성화이텍으로 시청자분들께서는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두 분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장 미인주는 다른 종목이 된대요. 자, 미인주 발표해 주시죠, 선생님. 네, 오늘의 미인주는 위메이드가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성화이텍 정말 이 강한 종목을 누르고서 오늘의 미인주는 바로 위메이드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을 또 알아봐야겠죠. 먼저 성화이텍관에서 가격 전략 최인호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야 좋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더 재밌는 게 있네요. 엔터하고 게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저도 이게 방송 한 10개월 정도 해보면서 네. 항상 늦게 투표를 해보면 일단은 잘 몰라요. 일단은 왜냐하면 저도 어찌 보면 엔터에 있는 연예인들 잘 이렇게 젊은 친구들 모르는 것처럼 좀 약간 관심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네 발 달린 자동차 성우 하이텍 목표 주가 8,200원 한번 보고 가고요. 일단은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소부장 업체에서는 상당히 매출력이 상당히 강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분기별 성과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런 게 계속 오르는 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우승한 성우아이텍관에서는 현재 가격 5,720원인데 8,200원까지 봅니다. 좀 예. 높게 잡아주셨네요. 예. 그리고 오늘 우승한 종목이죠. 위메이드관에서는 가격 전략 이종호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축하드립니다. 항상 우승한 종목보다 2등의 종목이 잘 가는데 성화이텍이 내일장 더 상승세 높길 기도하고요. 위메이드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바닥권에서 나오는 반등세다. 이게 어떻게 본다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항상 단기간에 반등만 나오고 또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반등세가 어디까지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8만 원까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8만 원 목표가를 잡았습니다. 만약 8만 원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10만 원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위믹스 3.0 그리고 위믹스의 시세가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이런 부분도 위메이드 투자자분들이라면 꼭 체크하면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미인주죠. 위메이드관에서 이종호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8만 원으로 잡아주셨는데 그 이후에는 또 1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은 이렇게 위메이드가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